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 한 해 비트코인 투자자로서 참 마음고생 많으셨죠? 네, 정말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연초에 사상 최고가를 막 찍나 싶더니 결국에는 하락세로 마감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래서인지 2026년 시장에 대한 궁금증은 뭐랄까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2026년 비트코인이 마주한 거대한 정체성의 기로, 그 향방을 가늠해볼 세 가지 핵심적인 예측을 아주 깊게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6년은 비트코인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을 받아들이면서 제도권 금융자산이 되려고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기술적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미래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의 차원을 넘어서 이 비트코인의 차질 자체가 변하는 변곡점이 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정말 정체성의 기로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투자자로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온갖 풍파를 겪고 난 후 과연 비트코인은 2026년을 상승으로 마감할 수 있을까요? 여러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첫 번째 예측은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2025년의 부진을 딛고 연말에는 더 높은 가격대에 도달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그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동력이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소식이라니 다행입니다. 그 동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첫 번째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 바로 공급 구조입니다. 이미 2024년에 있었던 반감기의 효과가 이제서야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면서 시장에 풀리는 신규 비트코인의 양 자체가 구조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공급 충격의 효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누적되면서 희소성을 더욱 부각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감기 효과는 이미 시장 가격에 선반영되었다 이런 의견도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처럼 모두가 아는 호재는 더 이상 호재가 아니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반감기는 단기 이벤트라기보다 4년간 지속되는 공급량의 체질 개선에 가깝습니다. 매일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효과가 1년, 2년 쌓이면 수요가 조금만 늘어도 가격은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번째 동력인 수요의 폭발과 연결됩니다. 수요의 폭발이라면 역시 현물 ETF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현물 ETF 승인은 단순히 새로운 투자 상품 하나가 추가된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규제의 불확실성이나 복잡한 보관 문제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를 망설였던 거액의 기관 투자자들, 예를 들어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들한테 자, 이제 안심하고 들어오세요 하고 깔아주는 레드카펫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 좋은 소식이지만 이게 오히려 비트코인을 월스트리트의 변덕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전처럼 독립적으로 움직이던 성격이 사라지고 나스닥 지수처럼 따라 움직이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과 전통 자산 시장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건 피할 수 없는 흐름일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얻는 것도 분명하죠. 개인 투자자 위주였던 시장에 묵직한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 시장의 변동성을 줄여주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수요의 주체가 기업이나 국가 단위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게 세 번째 동력입니다. 잠깐만요. 기업이나 국가 단위라면 그냥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일부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서 보유하는 것과는 다른 더 체계적인 접근을 의미하는 건가요? 자료에 디지털 자산 재무 전략, 그러니까 DAT라는 표현이 나오던데 이게 뭔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전에는 일부 테크 기업들이 비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면 이제는 이걸 공식적인 재무 전략의 일부로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지나 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에서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는 것을 체계화하는 거죠. 일부 국가는 외환 보유고의 대안이나 자국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차원의 수요는 과거 개인 투자자들이 이끌던 시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성장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반감기로 공급은 줄어든 상태에서 ETF를 통해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심지어 기업과 국가까지 잠재적 수요자로 등장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 거라는 시나리오군요. 그런데 이런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상황이 갈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나요? 고금리가 계속되면 기관들도 굳이 위험 자산에 돈을 넣으려 하지 않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2026년 시장의 가장 큰 변수이자 리스크입니다. 만약 예상과 달리 고금리 환경이 길어진다면 아무리 ETF라는 길이 열려 있어도 기관 자금의 유입 속도는 현저히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내부의 호재와 외부의 거시경제 환경이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이 될 텐데 현대로서는 내부의 구조적 변화에 무게를 두는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월스트리트의 돈이 밀려 들어오면서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바로 그 기술적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거대한 위협이 수면 아래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두 번째 예측, 바로 양자 컴퓨터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어쩌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운명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이슈일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듣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제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도 언젠가 양자 컴퓨터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2026년에 걱정해야 할 시나리오인가요? 아니면 아직은 좀 SF 소설에 가까운 이야기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에 당장 공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비와 논의가 바로 2026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게 두 번째 예측의 핵심입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모든 거래를 보호하는 암호 방식, 즉 ECDSA를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의 자물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이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만들지 못했죠. 네, 그래서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이 자물쇠의 구조를 순식간에 계산해서 열어버릴 수 있는 일종의 만능 열쇠 같은 존재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만약 누군가 강력한 양자 컴퓨터로 이 만능 열쇠를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체의 보안이 무너지는 대재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럼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 만능 열쇠가 통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새로운 자물쇠를 만들 기술이 있습니다. 그걸 양자 내성암호, 영어로는 PQC라고 부릅니다. 2026년은 바로 비트코인 커뮤니티와 개발자들이 이제 슬슬 기존의 자물쇠를 이 새로운 자물쇠로 교체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진지한 토론을 시작하는 원년이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미래 안전을 위한 대규모 업그레이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한 해가 될 거라는 의미군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듯이 바꾸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앱 업데이트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만 개의 노드와 수억 개의 지갑 주소 체계를 모두 새로운 암호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는 대수술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네트워크가 쪼개지거나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계획하고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2026년은 바로 그 거대한 여정의 첫 발을 떼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격 상승이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그 근간을 지키기 위한 기술적 도전 과제도 함께 시작되는 해라는 점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예측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시장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 골드처럼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2025년에 금이 보여줬던 그 인상적인 파라볼릭 랠리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왜 비트코인은 금과 다른 길을 갈 거라고 보는 걸까요? 여기서도 두 자산의 근본적인 정체성 차이가 드러납니다. 금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인류의 DNA에 각인된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중앙은행과 기관들이 보유하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제도권에 완벽하게 편입되어 있죠. 경제 위기가 오거나 불확실성이 커질 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찾는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아직 그 정도의 지위는 아니라는 거군요.
2020년 팬데믹 초기만 해도 디지털 금이라 불리면서 안전자산처럼 움직이는 듯 했지만 결국엔 기술주와 함께 움직였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을 예상하시는 건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위험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저변을 넓혀가는 과정에 있고 변동성이 극심하죠. 2025년 시장에서도 확인됐듯이 경제가 불안할 때 투자자들이 금처럼 비트코인을 피난처로 삼기보다는 오히려 먼저 처분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도 금과 같은 안정적인 파라볼릭 랠리보다는 비트코인 고유의 특성에 따른 급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입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말이 참 매력적인 서사이긴 한데 아직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네요. 네, 서사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점차 금의 역할을 일부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2026년에는 금과 동기화된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오히려 기관 자금 유입이 늘어날수록 나스닥 같은 기술주 지수와의 연동성이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 가지 핵심 예측을 들어봤는데 다른 기관들의 구체적인 가격 전망은 어떤가요? 시장의 시각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나요? 아니면 의견이 꽤 엇갈리나요? 전망은 상당히 엇갈립니다. 하지만 대체로 상승을 예측한다는 점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한 글로벌 전망 보고서에서는 아주 공격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요. 2026년 비트코인 가격이 최대 22만 5천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국내 한 리서치 기관에서는 보다 보수적으로 14만에서 17만 달러 수준을 예측하기도 했죠. 와, 편차가 꽤 크네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주로 ETF를 통한 자금 유입 속도를 얼마나 낙관적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공격적인 전망은 기관 자금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대규모로 유입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반면 보수적인 시나리오는 앞서 언급했던 고금리 환경이나 예측 불가명한 규제 변수 같은 하방 리스크를 더 크게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시나 규제는 언제나 빼놓을 수 없는 변수군요. 그렇습니다. 특정 국가에서 강력한 규제안이 발표되거나 혹은 반대로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정책이 나오는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언제든 시장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26년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다양한 예측과 분석을 종합해 볼 때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이 모든 정보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2026년은 가격보다 구조에 주목해야 하는 해입니다. 비트코인이 기관 투자라는 새로운 엔진을 달고 주류 시장으로 편입되는 과정, 동시에 양자 컴퓨터라는 미래 기술의 도전에 맞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지 그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단기적인 가격 예측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ETF를 통한 자금의 흐름이 얼마나 지속적이고 강력한지, 또 양자 내성암으로의 전환 논의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전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둘러싼 거시경제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 가지 크루축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겠네요. 바로 그 점이 올해 비트코인 시장을 관찰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가격표 뒤에 숨겨진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변화를 읽어내는 시야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2020년 시장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거대한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미래 기술의 도전에 직면하면서 과연 비트코인은 점차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어쩌면 조금은 지루한 전통금융 자산처럼 변하게 될까요? 아니면 지난 10여 년간 보여줬던 특유의 반항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야성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까요? 어쩌면 2026년은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첫 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